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위스콘신 2020년 대선에서 무효표가 무려 15만 개 이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칩 집중 투자를 포기하고 삼성전자 인수로 칩 정책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제기한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내는 셈 치고 도와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스콘신주 선거 무효성 감시단체 일렉션 워치가 2020년 대선에서 15만 명 이상의 투표가 유효한 주소와 연결될 수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효표 15만 개 이상을 찾았다는 겁니다. 일렉션 워치의 선거 컴퓨터 분석가 피터 베르니거는 위스콘신 유권자 명부에 대한 조사에서 2020년 11월 3일 투표에 다른 주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권자 4만 5천 명을 발견했고 다른 10만 7천 건의 문서화된 사례는 주 내의 다른 주소로 이사한 유권자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관할구역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베르니거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효한 주소에 연결할 수 없는 15만 개 이상의 투표가 있었다고 말했는데 위스콘신주에서는 이것이 불법입니다. 베르니거는 비록 대부분의 경우 합리적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사례 수가 너무 많아서 만일 10개의 이러한 사례들 중 2개만 악의적으로 투표를 했더라도 그것이 선거를 바이든 쪽으로 기울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스콘신에 거주했고 지금은 테네시주에서 살고 있는 27세의 산업 엔지니어 제이콥 엘드리지가 이러한 사례입니다. 나는 2020년 11월 3일 선거일에 테네시에서 등록하고 투표를 했는데 내가 위스콘신에 등록된 사실을 알고 경로했습니다. 나는 그날 위스콘신에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가 에포크 타임스에 말했습니다. 이 상황 전체가 나를 화나게 하는데 왜냐하면 선거 무효성이 없으면 선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이콥 알드리지가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선거 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이걸 고치는 것은 불가능한 임무가 아니지만 나는 사람들이 그것의 해결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이콥의 어머니 샌디 엘드리지는 위스콘신의 투표 시스템, 특히 조잡하고 부풀려진 유권자 명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확실히 헌신했다고 말합니다. 자칭 헌법적 보수주의자 샌디 엘드리지는 에포크 타임스에 2020년에 그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일한 자원봉사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가 위스콘신에서 바이든에게 2만 1000표 차이로 패배했을 때 많은 애국자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고 사이버상에서 열심히 뒤졌고 그들의 헌신이 제게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약간의 교육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샌디 알드리지는 일부 위스콘신 선거구가 2020년 선거에서 103%의 투표율을 공시한 사실과 총인구 590만 명의 위스콘신에서 730만 명이 등록한 사실을 알고 나서 그녀가 과거에 살았던 마을의 투표 기록을 체크아웃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샌디 엘드리지는 월워스 카운티의 들라반 타운의 유권자 명부를 조사하면서 그녀의 아들 제이콥이 2020년 11월 3일에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한 것으로 등재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이콥은 테네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샌디 엘드리지는 그 증거로 2021년 8월 18일에 발부된 주 유권자 명부 스프레드시트를 에포크 타임스에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유권자 명부를 조사했고 모든 투표자는 투표를 하기 전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 제이콥의 서명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위스콘신 선거위원회 공식 기록은 그가 2020년 12월 3일에 투표를 했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분석가 베르니거는 알드리지 사건에 대해서 들러반 시청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5월에 취임한 들러반 타운의 직원 미셸 스테라이는 에포크 타임스에게 아직 어떠한 불만도 받지 않았고 제이콥 알드리지의 투표 기록에 관해서 어떠한 불규칙성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록에 따르면 알드리지 씨가 마지막으로 투표한 것은 2016년 부재자 투표였습니다. 그는 현재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스테라인이 말했습니다. 1월 3일 디 에포크 타임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월워스 카운티 서기 수지 파이크는 제이콥 알드리지에 관한 불만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2020년 투표인 명부에서 제이콥 알드리지가 11월 3일에 투표일에 투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파이크는 주 유권자 명부에서 2020년 대선에서 제이콥 엘드리지가 투표한 기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르니거는 언제 왜 누가 주 선거의 명부를 변경하고 2020년 선거에서 제이콥 엘드리지의 행적을 지우고 그리고 나서 그의 지위를 활동에서 비활동으로 변경했는지 물었습니다. 샌디 엘드리지는 에포크 타임스에 2020년 대선 오래전에 제이콥이 기입한 우체국 주소 변경 서비스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위스콘신 주 정부가 주 밖으로 나가는 모든 이동을 추적하는 회사에 돈을 지불하고 그 정보가 위스콘신 선거위원회 WEC에 들어가고 이것이 시청 직원들에게 전달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등록정보센터 또는 위스콘신 선거위원회는 그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라고 샌디 엘드리지가 말했습니다. 베르니거는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주소 변경이 나쁜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름을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주 밖으로 나갔으나 아직 WEC에 활동적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으로 투표를 할 수 있고 주 밖으로 나간 사람이 돌아와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투표를 억제하려면 투표율이 지나치게 높게 예를 들어서 90%, 100% 이상으로 나오면 무조건 수검표를 하게 만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투표인 명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선거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경쟁을 위한 반도체 칩에 대한 집중 투자를 중단했고 이로 인해 중국 반도체 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국내 반도체 칩 생산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차단하자 지난달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서 무려 1,430억 달러 규모의 강력한 지원 패키지를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중국의 계획은 이 투자로 미국보다 우월한 반도체 칩을 중국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최고 정책 결정자들이 지금까지 거의 결실을 맺지 못했고 부정부패와 미국의 제재를 조정한 반도체 칩 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정책 결정자들은 반도체 재료 비용을 낮추는 등 투자 주도 조건에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환은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경쟁력을 보호하면서 미국의 지배에 도전하기 위해서 산업을 강화하는 베이징의 접근 방식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고려하고 있는 다른 칩 정책이 무엇인지 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조 부문을 추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던 강력 자본 투자 조건을 폐기하기로 결정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및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을 포함한 모든 반도체 칩 제조 회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중국을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기술 혁신을 일으키지 못한 이유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블룸버그가 궁금해하는 중국의 다른 칩 정책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좌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12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된 소위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중국이 삼성전자의 상당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취득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유안타 증권에 따르면 삼성생명법이 시행되면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69% 중 약 26조 원에 해당하는 8.3%,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 1.49% 중 0.8% 약 2조 6천억 원을 매각해야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이 매각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은 무려 12.2%이고 이것을 중국이 가져가서 삼성전자를 지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국의 새로운 칩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